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능 국어를 등급을 올리는 것은 집 한 채 값이 든다 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국어가 우리말인데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이 영어와 어찌 보면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국어입니다. 대신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전환 비용을 높이는 연결된 상호 보완적인 제품의 체계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경쟁 우위가 확보되고 유지되는데, 이내 플랫폼의 가치가 더 높을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는 국어와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영어의 독해도 이것도 독해고 이것도 독해죠. 결국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문해력을 요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서 왔다면 네트워크란 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00번, 200번 설명해도 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알기에는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적어요. 전환 소비, 전환 비용은 뭘까요? 소비자의 전환 비용. 한글로 봐서는 뭐 대충 알 것 같기도 하죠. 전환, 바뀌는 비용. 이라는 뜻이죠. 비용. 다음, 연결된 상호 보완적 제품. 연결된 상호 보완적 제품은 뭘까요? 의 체계를 제공하는 플랫폼. 자, 조선시대 사람에게 플랫폼이 뭔지 말하면 모르죠.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경험해 봤고, 네이버나 옥션이나 아마존 같은 게 플랫폼이죠. 거기다 물건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봤을 때나 국어로 봤을 때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언어는, 그리고 문해력은 간접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올려준답시고 국어 선생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문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렸을 때부터 간접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간접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플랫폼, 예를 들면 네트워크를 알기 때문에 독해의 문해력이 뛰어나겠죠. 그러나 단순히 1년 만에 국어를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순박한 생각에 독해는 하지 않고 문제 풀이만 하는 학생들 말이에요. 그러면 풀이법이죠. 정확하게 풀이법을 강의하는 강사들이 많죠.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척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에게 간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계에 도달해서 집 한 채 값이 들어가도 결국 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어는 그나마 덜합니다. 그래도 역시 문해력은 중요하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간접 경험을 할 생각을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구문 독해하시고 단어 암기하죠. 수능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수능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영어는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안다 하더라도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연결된 상호 보완적 제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단어를 안다 하더라도 안 것이 아니죠. 플랫폼을 압니까? 알아요. 그 말은 뭐죠? 플랫폼이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상상이 됐어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옥션이나 아마존이라는 것을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오르고 기차의 플랫폼이 떠오르면 안 되죠. 정거장이 있습니다. 기차에 거기 플랫폼이 있어요. 이것도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평평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올라와 있죠. 기차가 지나갑니다. 여러 대의 기차들이.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럼 플랫폼을 기차의 플랫폼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해석이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옥션처럼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처럼 또는 쿠팡처럼 어느 회사의 표면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올라와 있죠. 플랫폼에. 이게 플랫폼이라는 걸 아신다면 해석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로 하더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때로는 플랫폼은 이와 같은 기차에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판매에서 이커머스에서 쓰이기도 하고 같은 단어인데.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영어 강사는 여러분들에게 플랫폼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모른다면. 그러나 단어의 어떠한 그런 거, 어떠한 이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쓸, 이게 구성 때문에 모른다는 거짓말이에요. 구성이 뭐죠? 구문 독해 같은 거. 이것 때문에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 플랫폼을 모르면 안 됨. 그리고 문맥을 놓치면 안 됨. 왜 상호 보완된 제품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이게 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전문적인 용어가 조금 나와요. 그런 것들을 선생은 가르쳐 줘야 돼요. 야, 이건 그냥 넘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선생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시작해 봅시다. demand driven business strategy. 결국 수요가 몰고 가는 비즈니스 전략.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요 중심의 비즈니스 전략을 얘기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앤드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디지털로의 전환, 변화. 디지털로의 변화, 그리고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의 그럼 혁신에 관한 이야기. 자, 디지털이 변화되고 있고 그럼 비즈니스의 혁신이 필요하겠죠.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has presented customers with transparency and new ways to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product. 이거를 분석하면서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뭐 프리젠트는 미디어에서 A를 B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그런 식으로 배우면 옛날 영어예요. 자, 인트로덕션. 그게 왜 틀렸냐고? 여러분들 국어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뭐뭐에게 뭐뭐로 할 때 뭐뭐에게로 이렇게 구성을 외우십니까? 모르고도 그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간단해요. 우리말과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 소설 읽을 때 또는 논문 읽을 때 아니면 에세이 읽을 때 그렇게 읽지 않거든요. 왜 근데 국어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으면서 왜 영어만 분석하느냐? 결국엔 영어와 우리말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중간에 끼어가서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결국 강의 팔아먹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쓸데없는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쓸데있는 거 가르치면서 팔아먹으면 괜찮은데 쓸데없는 거 가르치면서 팔아먹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영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작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면 해석만 하면 되면 그런 건 쓸데없는 거예요. 영작은 그러나 필요할 수 있어요. present, A, with B 같은 표현들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작 안 하니까 바로 가죠. 하여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고객들에게 프레젠트 보여줬어요. 투명성과 새로운 방법을. 그래서 정보를 찾죠. 물건에 대한. Customers are increasingly rely on online reviews on the internet and word of mouth from friends. 고객은요 점점 더 의존합니다. rely on 온라인 리뷰에 의존해요. 인터넷상에서. 또는 친구로부터의 뭐겠어요? word of mouth. 우리말 똑같죠? 입으로 하는 말. 구전이겠죠. 구전. 입소문 같은 거. 의존합니다. The change in consumer behavior has likewise presented firms with a new way to connect with its customer base. 그러한 고객 행위의 변화가 마찬가지로 회사들에게 뭘 보여줄까요? 새로운 방식을 주게 되죠. 바로 고객의 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 firms that are most effective at connect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customer path to purchase, supporting the buying process are able to position themselves.
strongly in the future market. 회사는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연결해요. 뭐에 관련해서? 고객이 구입하는 과정, 구입했던 path, 그 과정, 길에 대한 정보를 연결해서, 그리고 구입 과정을 서포트 해주겠죠. 해주면서, 그런 회사는 결국에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고객이 구입하는 과정, 길을 관련된 정보, 그리고 구입 과정을 서포트하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연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얻음으로써 뭐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강력하게 미래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포지션을 갖출 수 있겠죠. Several large organizations have realized that competitive advantage is no longer derived from the low cost or product differentiation. 몇몇 커다란 그런 조직들은 이미 깨달았어요. 경쟁에서의 어드밴티지, 우위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드라이버, 나오다. 낮은 가격이나 물건의 어떤 차별성, 뭐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건 대신에 뭘까? Competitive advantage is gained and sustained through platform offering a system of connected and complementary products that raise consumers' switching cost through a strong network effect, meaning the higher the value platform is, the more people use it. 결국에는 경쟁의 우위라는 것을 얻고 유지하는 데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데는 뭘 제공하는 겁니까? 플랫폼이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영어 강의도 그렇거든요. 인터넷 강의도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연결된 보완적인 물건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면 뭐를 증가시킬까요? 고객이 스위치가 바꾸다거든요. 바꾸는 비용을 증가시키겠죠. 뭘 통해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바꾸는 비용을 증가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래서 의미는 더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죠. 물건이 싸. 그리고 물건의 차별성이 있어. 예를 들면 좀 더 뛰어나, 이게 더 좋아, 이게 차별성이 있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고객이, 이거 잘 보시면 이제 재밌는 내용인데, 고객의 바꾸는 비용, 이 바꾸는 비용이 뭐겠어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바꾸는 비용이 뭘까요? 바꾸는 비용, 커스터머 스위칭 비용. 예를 들면 A 강의를 듣다가 B 강의를 듣는 거예요. 여기는 A사고 여기는 B사예요. 이걸 스위치하는 거죠. 그때는 비용이 들죠. 왜 이 비용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20만 원에 주고 샀는데 이쪽으로 옮기면 22만 원이야. 그럼 2만 원만 올리면 되잖아. 2만 원 플러스. 그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죠. 근데 이 A 강의에다가 컴플리먼트, 보완적인 물건을 집어넣는 거야. 이거를 사면 노트북을 줘. 노트북을 보완하는 거죠. 또는 끼워넣기 하는 거예요. 연결된 거. 강의에 들으니까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는 교재를 막 끼워넣어. 교재 막 10권 이렇게 막 줘. 끼워넣는 거죠. 보완적인 물건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기에는 이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얘를 못 쓰게 되잖아요. 못 쓰게 되니까 이걸 주고 샀는데 책값 노트북 다 합쳐서 결국 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강의는 20만 원이죠. 그럼 이쪽으로 옮기면 얼마가 듭니까? 30만 원을 우리 결국에는 손해를 보거든요. 여기서 이거 빠지니까 못 바꾸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뭐 1년 전체 강의 듣기 이런 거 있죠. 전체 강의.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한 번에 묶어가지고 뭐 가격을 때리잖아요. 사실 전체 강의 다 듣지는 않죠. 우리가 들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렇게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연결된 보완적 국영수를 탁 끼워가지고 한 번에 묶어가서 하면서 고객들의 스위칭 비용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우위를 점유하는 겁니다. 원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 결국 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이용하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방법도 이것도 있겠고 다른 방법도 있겠는데 자동차를 팔아. 근데 자동차에 예를 들면 부품이 있어. 이 부품은 여기에서만 살 수 있어. 그럼 이걸 바꾸면은 회사를 바꾸면은 더 이상 이 부품을 쓸 수가 없어요. 산업도 뭐 타이어나 뭐 같은 것들을 이게 보완된 그렇죠. 연결돼서 보완된 그런 물건들이겠죠. 끼어 팔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끼어 팔기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라 볼 수 있겠죠. 지금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인터넷상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만 갖고 알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계속합니다. Network effects and the knowledge of customer behavior and needs provide the driving force behind any successful organization and platform. Together with the demand-driven approach. 네트워크 효과와 그 다음에 고객의 행동과 니즈, 욕구에 대해서 알고 지식 그런 것들이 결국에 추진력, driving force, 추진력을 제공해 주겠죠. 어떤 성공하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플랫폼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힘을 제공해 주겠죠. 그런 수요 중심의 그런 접근법과 함께 그렇게 되겠죠. 수요 중심의 그런 수요가 드리븐 해주는 접근법 뭐겠어요?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 왜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결국에는 이것도 상술인데 인터넷 강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딱 찾아서 그 니즈에 맞춰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자, 영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문장의 구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플랫폼을 그냥 기차역이라고 외웠다면 전혀 이 문장에서 쓸모가 없겠죠. 그럼 플랫폼을 뜨는 것을 알아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플랫폼을 몰랐다고 가정할게요. 모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모릅니다. 그럼 풀 수 있을까 이것을요? 풀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이 한 단어 몰라서 이 문장을 전체를 모른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플랫폼이라는 단어 몰라서 이 전체에서 못했다는 것은 독해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단어 몰랐다 하더라도 전환 비용 몰랐다 하더라도 이 글에서 전체를 읽고 났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가 나와야지 올바른 독해지. 예를 들어 요 지문 하나 못 해석했다고 이거 해석 못 했어 라면 올바른 독해법은 분명 아닌 거예요. 독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말도 또 동일하죠. 자, 오늘의 시간은 바로 이거였어요. 독해를 단순하게 단어와 그런 구조의 조화로만 생각하는 강사들이 너무 많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간접 경험. 독해를 많이 함으로써는 간접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독해법은 뭡니까? 반드시 속독하는 법. 제가 속독이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말고요. 좀 빨리 읽는 거.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 속독이라 하지 맙시다. 그냥 빠르게 읽는다 합시다. 빠르게 독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대는 그렇게 정보가 많기 때문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죠. 현대 시대는 이 정보들을 많이 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빠른 독해가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드라이빙 포스, 추진력이 되는 거죠. 천천히 읽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도 이러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책을 읽으면서.